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테너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네, 지금 아트바젤 마이애미 위크 마이애미에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번 올해도 아트바젤 위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정말 많은 페어들이 열렸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아트 갤러리와 작가들의 작품들이 왔습니다. 아트바젤이 마이애미에서 처음 전시를 시작한 이후로 이 마이애미라는 도시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미술 필드에서. 그리고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있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들, 그리고 이제 중산층인 분들이 마이애미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항상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도시죠. 그리고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급여 생활을 하는 급여 생활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는 크립토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마이애미시 자체가 크립토 친화적인 도시고 법 규정 같은 것들이 까다롭지 않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블록체인 회사들의 본사가 마이애미에 있기도 하고 젊은 코인 부자들이 마이애미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또 마이애미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남미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이 도시에 특히나 아트페어의 성격이 다른 뭐 뉴욕이나 텍사스나 LA, 미국의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더 인터내셔널합니다. 뭐 뉴욕도 사실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하면 인터내셔널한 편이죠. 하지만 마이애미는 좀 더 인터내셔널해요. 왜냐하면 뉴욕은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이애미는 좀 더 오픈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그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뭐 갤러리스트 분들이나 또 작가님들이나 컬렉터 분들은 내가 거래하는 작품, 또 나의 작품, 또 내가 컬렉팅한 이 작품을 조금 더 알리고 싶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로 가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지금 제가 예약을 걸어놓은 업로딩 예정 영상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아트페어가 그만큼 많고 다양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페어도 다양하고 전시도 다양하고 위성 페어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줄 고객층이 있다는 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종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예술이냐? 이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다양한 고객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노력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트바젤은 지난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드렸지만 스위스 바젤시가 대주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아트페어죠. 전 세계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아트페어이긴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상업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좋은 전시를 보여주고 또 기회를 갖지 못한 어떤 소외된 갤러리들이 자유롭게 여기 참여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아트바젤에 온 한국 갤러리는 국제 갤러리하고 갤러리 현대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 이런 식으로 국제 갤러리 또는 현대 갤러리가 오는데 한국 갤러리가 아직 아트바젤에 제대로 참여하는 모습은 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또 진입 장벽도 높아요. 유명하고 큰 갤러리, 뭔가 세일즈가 잘 되는 갤러리라고 해서 참여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해외 유명한 아트페어들 보면 자기들 아젠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냐면은 미술계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갤러리는 좋은 전시, 좋은 작가를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 미술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갤러리들을 위주로 우리는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트바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트 바젤로 인해서 생긴 다양한 위성 페어들이 있죠. 이 위성 페어들이 너무 탄탄하고 각자 가진 색깔들이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놀라게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준이 높다, 수준이 낮다. 아, 이거는 중급 수준이야. 이건 하급이야. 이건 고급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금 마켓이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 좋다. 이게 정말 키포인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타겟이 다릅니다. 타겟층이 다르고 미술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다른 컬렉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페어에 사람이 많이 왔다, 어떤 페어가 잘 팔렸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나눌 수가 있지 않고 각자의 스타일과 역할에 맞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것을 즐기고 또 소비를 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고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벨을 나누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가 없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나에게 맞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컬렉터와 모든 사람들이 하이엔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미술관에 걸려있는 아주 비싼 작품들, 우리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살 수 있지도 않아요. 또 미술이라는 게 내가 진짜 그런 비싼 작품을,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티켓 값을 내고 들어가면 즐기고 감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피니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미국에서 페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작품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묻지를 않는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들면 바로 지갑을 열어서 한 점이든 두 점이든 10점이든 그냥 사간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주 고가의 작품을 살 때는 미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렉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미리 웨이팅을 하기도 하죠. 아트페어가 열리기 전에 웨이팅 리스트를 받아서 빨리 들어가서 작품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페어에 가면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비주얼이 마음에 들면 바로 사버립니다. 버젯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 버젯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충동 구매로도 많이 구입을 해요. 미술을 소비하는 방식이 그렇게 시리어스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적 감상을 즐기는 데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돈은 지불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레이블로 보자면 파리 스터프로 작품을 구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그냥 장식품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장식품하고는 다르죠. 공장에서 찍어낸 장식품하고는 다르게 아티스트가 뭔가 고민을 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펼친 어떤 것을 구입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걸 소비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 또한 버젯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비하려는 컬렉터층이 굉장히 두텁고 많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아트 바젤 같은 이런 메이저 페어에 출품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의 인지도가 안 된다 하는 작가나 갤러리가 출품할 수 있는 페어가 또 있어요. 그런 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셉츄얼하고 개념적이고, 그리고 또 신진 작가들의 어떤 철학적인 작품을 고민하고 싶어하는 또 컬렉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를 좋아하는 영 아티스트들만 찾아다니는 컬렉터들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또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페어에 어떤 타겟을 두고 참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느꼈고,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죠. 작년에도 마이애미 영상을 쭉 보여드렸는데 1년 사이에 이 페어들의 수준이 상당히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영상도 있고 앞으로 계속 업로딩 예정 중인 페어도 있는데, 어떤 페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올해 아트바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부스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200개가 넘는 갤러리가 참여를 했고,
아주 높은 가격대에 최고점을 찍는 작품들은 올해는 팔리지 않았지만 그 약간 밑에 있는 가격대의 작품들은 일찍이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여전히 하이엔드급의 작품을 찾는 컬렉터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트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아트 바젤 다음으로 큰 페어이고 굉장히 부스비도 비싸고 고가의 작품을 파는 페어입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독특한 작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좀 실험적인 작품들도 간혹 나와요. 고가의 작품 컬렉팅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작품에 담긴 개념이나 철학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나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히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집이 굉장히 크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브리켈이라는 그 CD에 신도시에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품이 크고 또는 설치 미술이나 조각품 같은 것도 아파트에다가 전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전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판단하기 전에 이거는 페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수요 계층이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아트 마이애미에 가보면 부스에 전시된 작품들이 상당히 블링블링합니다. 눈에 잘 띄고 장식적인 그런 작품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싸 보이는 작품들이 주로 많고 그런 수요층들이 여기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다 아트 페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된 이래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페어 자체가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아트 딜러 협회에서 만든 아트 페어인데 뉴욕에서도 열리고 마이애미에서도 열리죠. 이 페어가 해가 지날수록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시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너무 높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부스에 보면 뭔가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카피한 것 같은 작품도 조금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그런 작품들이 사라졌고, 아트바젤이 지금 열어놓은 부스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많은 갤러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트페어에 참여를 하고 싶은. 아트바젤의 어떤 위성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다페어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옵션이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다페어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와서 웹사이트가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좀 예상치 못하게 이 오거니제이션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갤러리와 작가들에게 기회를 못 준 것을 조금 미안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어쨌거나 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이 철학들, 그리고 작지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의 갤러리나 작가들이지만 굉장히 컨셉츄얼하고 좋은 작품, 새로운 작품들을 보여주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도 이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나다페어에서 또 느꼈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중심적으로 가져온 일본 갤러리는 거의 다 솔드아웃을 했습니다. 자, 한 뭐 몇 년 전,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소장하냐, 이런 거 미술관에서나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컬렉터들은 미디어 아트를 내가 여기다가 전시를 해놓으면, 내가 소장하고 전시해놓으면 너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미디어 아트라는 이 장르를 사람들이 하나의 스타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치에서 열리는 스코프하고 언타이틀 같은 경우도 자신만의 수요 계층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아트페어에서 주로 소비되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선이 있는데 스코프 같은 경우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라든가 작품의 사이즈, 가격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정 고객들도 있고 만불을 전후로 가격대가 거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10,000불 이하의 작품들은 상당히 잘 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가격대도 중요하고 이제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스콥에서 이 부스 디자인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좀 오픈되어 있고 동선을 오픈되게 해서 모든 갤러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언타이틀 페어랑 좀 비교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언타이틀이 동선을 그렇게 짰었는데, 이번에는 스콥 페어도 동선을 아주 오픈된 방향으로 짜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갤러리에 다 접근이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페이퍼를 안 만들었었어요. 페이퍼 맵을. 근데 올해는 페이퍼 맵을 다시 찍었어요. 종이로 된 안내서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는 다들 QR코드로 많이들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QR코드 찍어서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귀찮아요. QR코드를 엑스트라로 하나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인포메이션의 전부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그 인포메이션에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언타이틀 같은 경우는 부스가 좀 더 크고 작품 사이즈도 큽니다. 가격대도 많이 높진 않지만 약간은 더 높습니다. 스코어보다는. 자, 비치에서 동시에 같이 열리는 페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페어가 비슷한 장소에서 하니까 조금 비교가 같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자기만의 추구하는 방식이 있고, 갤러리나 작가를 섭외하는 방식도 다르고 고객층도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페어가 더 좋다, 나쁘다, 어떤 게 더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거를 나눌 수가 있지가 않고요. 그냥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윈우드에서 열리는 레드닷하고 스펙트럼 아트페어가 있는데요. 마이애미에는 디자인 디스트릭이 있고요. 윈우드라는 갤러리 디스트릭이 있습니다. 이 다운타운 윈우드에 있는 이 지역은 로컬 아티스트들이 스튜디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로컬 갤러리도 많은데요. 뉴욕이나 여러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아트 갤러리,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다릅니다. 히피적인 문화, 또 스트리트 아트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고 영한데, 그 젊다는 거, 젊은 느낌이라는 게 어떤 나이에서 오는 젊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나와 다른 세대가 내가 놀고 있는데 같이 밍글을 한다고 해서 그걸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하고요. 경계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층 구조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계층이 있는데 그게 제너레이션의 계층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계층이라는 게 특징이고, 그 자본에 의한 계층이 취향으로 공통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이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취향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펙트럼하고 레드닷을 마이애미에서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트를 소비하는 방식,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보고 또 많이 깨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마켓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자신의 취향이나 어떤 색깔은 분명히 하되,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열어야겠구나, 좀 더 많이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세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비디오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간접 경험해 보시고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전시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전시 업데이트된 영상들 잘 보시고요. 취향은 많이 보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나만의 취향을 일단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취향을 갖는 것은 일단 양이 받쳐줘야 나만의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취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전시 보시고요. 자신만의 취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